오늘은 실행 컨텍스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실행 컨텍스트를 정의해 보자면 식별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스코프와 코드 실행 순서 관리를 구현한 내부 메커니즘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 환경을 말하는데요. 이 모든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 실행 컨텍스트를 통해서 실행되고 관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행 컨텍스트는 언제 생성이 될까요? 우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소스 코드를 소스 코드의 평가와 소스 코드의 실행으로 이 두 가지 과정을 나누어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 평가 과정에서는 바로 이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과정에서는 변수, 함수 등의 선언문과 이것들을 먼저 실행을 해서 생성된 변수나 함수 식별자를 실행 컨텍스트 내부에, 그러니까 렉시컬 환경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 과정이 끝나면 선언문을 제외한 소스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런타임이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이 평가 과정에서 소스 코드 실행에 필요한 변수나 함수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아까 평가 과정에서 등록했던 환경 레코드를 검색해서 필요한 변수나 함수를 찾아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변수 값이나 할당이나 변경과 같은 이제 소스 코드의 결과들은 이제 다시 실행 컨텍스트가 관리하는 환경 레코드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행 컨텍스트는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코드의 실행 결과를 실제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소스 코드는 전역 코드와 함수 코드와 이발 코드와 모듈 코드로 총 4가지 타입으로 소스 코드가 구분되는데, 이렇게 소스 코드가 구분되는 이유는 소스 코드의 타입에 따라서 이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되는 과정도 관리되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전역 코드와 함수 코드를 통해서 실행 컨텍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오늘 살펴볼 코드고요. 이거는 실행 컨텍스트가 어떤 구조로 동작하는지 그려둔 구조도입니다. 일단 코드를 먼저 보면 x를 전역으로 선언하고 있고 매개 변수 y와 지역 변수 z를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해주는 함수 f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u 함수를 호출하면 연산 값을 리설트에 저장해서 콘솔 로그를 통해 출력해주는 그런 코드로 보이시죠? 이 소스 코드가 일단 로드되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먼저 전역 코드를 평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비어있는 전역 실행 컨텍스트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생성한 실행 컨텍스트를 실행 컨텍스트 스택이라는 곳에 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역 렉시컬 환경을 생성하고 이 전역 실행 컨텍스트에 바인딩하게 되는데요. 이 렉시컬 환경 내부에는 이 전역 환경 레코드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역 환경 레코드에는 발 키워드로 선언한 전역 변수와 렉과 컨스트 키워드로 선언한 전역 변수를 구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 나누어서 다른 레코드에 저장을 하는데요. 이 벌 키워드를 사용해서 선언된 전역 변수와 함수는 객체 환경 레코드라는 곳에 등록이 되고, 렉과 컨스트로 선언한 전역 변수는 선언적 환경 레코드라는 곳에 등록이 됩니다. 아까 코드를 보면 이 발 키워드로 선언된 변수 x와 함수 foo 그리고 변수 result가 객체 환경 레코드에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객체 환경 레코드 안에는 글로벌 디스 밸류라는 내부 슬롯이 존재하는데, 이 내부 슬롯에 전역 객체의 디스가 바인딩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현재 평가 중인 소스 코드를 포함하는 외부 소스의 렉시컬 환경을 참조하기 위해서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현재 최상위 스코프에서 평가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에는 널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 과정을 모두 끝마쳤다면 전역 코드 평가 단계를 마치고 곧바로 코드 실행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역 변수들에는 값이 할당되고 함수가 호출되게 되는데요. 변수를 할당하거나 함수를 호출할 때는 식별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위해서 실행 중인 전역 실행 컨텍스트의 렉시컬 환경에서 아까 평가 과정에서 등록해뒀던 식별자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x 값에 undefined에서 10으로 할당이 되고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가 호출되면 전역 코드의 실행이 중지가 되면서 이제 함수 내부로 코드의 제어권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함수 코드를 평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함수 실행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실행 컨텍스트 스택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수 환경 레코드를 생성하고 매개 변수와 매개 변수 객체 그리고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식별자들을 환경 레코드에 등록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 전역 코드 평가와 달리 렉시컬 환경을 생성할 때 객체 환경 레코드와 선언적 환경 레코드를 따로 생성하지 않고 함수 환경 레코드만을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전역 코드 평가와 함수 코드 평가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아까 매개 변수 y와 함수 내부 z와 이것들이 이제 환경 레코드에 등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함수 환경 레코드 디스 밸류라는 내부 슬롯에 디스가 바인딩이 되고요. 네 번째로 외부 소스 코드의 렉시컬 환경을 참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for 함수는 전역 코드에 정의된 전역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전역 실행 컨텍스트를 참조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현재 렉시컬 환경에서 식별자를 찾을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제 참조 중인 전역 스코프의 렉시컬 환경으로 이동해서 식별자를 찾고 거기서조차 해당 식별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참조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이제 함수 평가 과정까지 모두 거쳤다면 평가 단계를 마치고 바로 함수 코드 실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변수들에는 값이 할당되고 함수가 호출되겠죠. 그럼 이제 z의 값이 undefined에서 20으로 변경되고 연산 및 반항이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함수 코드가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함수 실행 컨텍스트가 실행 컨텍스트 스택에서 팝이 되고 그리고 그 함수 안에서 연산 및 반환된 값이 전역 환경 레코드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리절트는 35라는 이제 값이 전역 환경 레코드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종료되면 함수 외부로 코드의 제어권이 이동하게 되면서 전역 코드를 다시 실행하게 되고 콘솔 로그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전역 코드에서조차 실행할 코드가 없으면 이제 실행이 종료되고 이 실행 컨텍스트 스택에 있던 것들이 모두 팝되어 실행 컨텍스트 스택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서 끝이 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실행 컨텍스트의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방금까지는 실행 컨텍스트와 함수 레벨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고요. 이번에는 실행 컨텍스트와 블록 레벨 스코프는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if문으로 작성된 코드가 있는데 이 if문의 코드가 실행되면 if문의 코드 블록을 위한 블록 레벨 스코프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선언적 환경 레코드를 갖는 렉시컬 환경을 새롭게 생성해서 기존의 렉시컬 환경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이때 새롭게 생성된 렉시컬 환경의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는 if문이 실행되기 이전의 렉시컬 환경을 가리키게 되고 이 if문이 종료하게 되면 원래 렉시컬 환경으로 다시 되돌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존의 전역 렉시컬 환경으로 교체하느냐 하면 만약 이 if문 블록이 실행될 때 기존의 전역 렉시컬 환경을 유지한 채로 변수를 추가한다면 기존 스코프에서 변수가 즉시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 전에 해당 변수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전역 환경을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렉시컬 환경을 만들어서 기존 환경을 임시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실행 컨텍스트와 관련된 클로저라는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클로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클로저는 외부 함수에서 반환된 내부 함수가 정의된 곳을 기준으로
인바이먼트 내부 슬롯을 통해 상위 스코프를 참조한 상태에서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 이제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가 도달 가능한 값으로 취급되어서 외부 함수의 생명 주기가 종료되어서 쿨스택에서 제거되더라도 렉시컬 환경은 제거되지 않아서 내부 함수가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에 대한 참조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클로저는 함수와 그 함수가 정의된 렉시컬 환경과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에 대한 참조를 잃지 않는 것일까? 일단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코드 평가 과정으로 돌아가 보면 되는데요. 이 전역 코드 평가가 이루어지거나 함수 코드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이 환경 레코드가 생성될 때 이 함수 정의도 평가되어 함수 객체라는 것을 생성하는데요. 이 함수를 어떤 위치에서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상위 스코프의 참조가 함수 객체 내부 슬롯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수가 실행될 때 이 내부 슬롯에 저장된 상위 스코프의 참조가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의 할당이 되게 되는데요. 이 할당이 되는 것이 이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에 대한 참조를 잃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비지 컬렉터는 이 외부 렉시컬 환경 참조를 기반으로 참조 여부를 확인해서 가비지 컬렉션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이죠.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구조를 보면 내부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함수에서는 A라는 외부 함수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우터 함수가 평가돼서 함수 객체를 생성할 때 전용 렉시컬 환경은 아웃 함수 객체의 내부 슬롯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아웃 함수를 호출하면 이 아웃 함수의 렉시컬 환경이 생성되고 아웃 함수 객체 내부 슬롯에 저장된 렉시컬 환경을 아웃 함수 렉시컬 환경의 외부 렉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에 할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첩 함수 이너가 평가가 되고 이너는 자신의 environment 내부 슬롯에 out 함수의 렉시컬 환경을 저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out 함수의 실행이 종료되면 inner 함수를 반환하면서 out 함수의 생명 주기가 종료되고 이 out 함수의 실행 컨텍스트의 실행 컨텍스트 스택에서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일단 동작 원리를 줄줄이 제가 읽어봤는데 이 동작 원리 구조도를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이 아우터 함수의 실행 컨텍스트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너 함수는 전역 변수 이너 펑션에 의해서 참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로저를 사용하면 외부 함수의 지역 변수에 대한 참조를 잃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메모리 누수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클로저가 참조하고 있지 않는 식별자는 기억하지 않고 상위 스코프의 식별자 중에서 기억해야 할 식별자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메모리 낭비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누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이 클로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접근 권한 제어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일단 자바, C++, C샵과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접근 제한자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제 접근을 제어하는데요. 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퍼블릭과 프리베이트라는 접근 제한자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이 클로저로 퍼블릭한 값과 프리베이트한 값을 구분해서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코드인데 이 코드를 보면 이 외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리턴해서 퍼블릭하게, 이 내부에서 사용할 정보들은 리턴하지 않는 것으로 프리베이트하게 접근 권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상태 유지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즉 상태를 유지하고 특정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값을 기억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이 리액트의 유스 스테이트 훅이 이 내부적으로 클로저를 사용해서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코드가 유스 스테이트 코드와 조금 유사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함수 실행 횟수 제한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함수가 실행된 후 실행 여부를 저장하는 변수를 유지함으로써
이후 호출에서는 원래 함수가 실행되지 않도록 그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이 코드를 보시면 이 once 함수는 인자로 전달된 fn 함수를 한 번만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이 executed 변수는 클로저 내부에서 유지되고 이 함수가 실행되었는지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함수가 한번 실행되면 이 executed가 true로 변경돼서 만약 다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원래 함수가 실행되지 않으면서 함수를 한 번만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초기의 함수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핸들러 중복 실행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API 호출을 방지한다든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거 준비하시면서 어려우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준비하면서요. 전역 코드 평가가 이루어질 때 이제 렉시컬 환경 생성될 때 이 발 키워드와 레콘스트 키워드를 사용할 때 이게 객체 환경 레코드에 저장이 되고 어떤 건 선언적 환경 레코드에 저장이 되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처음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인바이먼트 내부 슬롯에 있는 것들을 이제 외부 렉시컬 환경 참조에 할당하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비지 컬렉션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클로저가 네.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보통 클로저 설명을 들어도 이게 ESA 뭐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까지 알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하는데. 네. 아무래도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클로저를 맞습니다. 이해하기에는 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저는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현주님 혹시 클로저 간단하게 혹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클로저요? 네네. 클로저, 아까 그 네. 동섭님한테 저희가 네네.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떤 게 있고 약간 예시 같은 거 들어주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는 거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클로저가 뭐 데이터 은닉이나 뭐 상태 유지, 뭐 참수할 때도 사용하고, 이게 메모리 관리하는 데 좀 효율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유지 스테이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효율성 증가 키워드가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안 와닿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참조하고, 이제, 클로저를 사용을 하면은, 특정 스코프에서 외부 스코프에 이제 변수를 참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외부 스코프에서 외부 스코프의 동작이 끝나면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자동으로 그 함수를 이제 제거를 하고, 이제 그 데이터가 남아있는 내부 스코프에 있는 변수의 데이터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 발표에 가비지 컬렉션을 맡았는데, 추가로 공부하면 좋을 것에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클로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겠다, 자세히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이 클로저는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 넘어갈까요? 네.